바쁜 일상으로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명절이 왔습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바쁘다는 이유로 부모님을 자주 못 찾아뵙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오랜만에 부모님을 뵀을 때 세월의 흔적을 느끼는 경우에 안타깝다고 느끼시는 보호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때 외적인 요인 말고도 내적으로 부모님의 말씀이라든지 행동을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올 초에 따님께서요, 어머님을 모시고 오셨습니다. 설이 끝나고 나서 바로 모시고 오셨는데요. 이전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설을 경험을 하면서 커다란 변화를 느끼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머님께서는 오히려 본인이 한번 실수한 것뿐인데 왜 이렇게 병원에 모시고 왔느냐 약간 언짢아 하셨어요. 근데 따님에게 여쭤보니 워낙 어머님께서 이런 설 같은 걸 준비하기 위해서 음식을 이제 미리 재료를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는데 그 재료에서 핵심적인 재료가 몇 가지가 빠졌던 겁니다. 그래서 마트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이제 음식 재료를 장만해 오시느라 다른 때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잘 마무리를 마치고 따님께서 청소를 하기 위해서 광을 열었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 광 안에 구비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음식 재료들이 다 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그걸 사셨다는 것 자체를 기억을 하지 못하셨어요. 다행히 이제 몇 가지 검사를 하고 경도인지장애로 진단을 받고 약을 잘 드시고 지금 굉장히 건강하신 상태로 잘 유지가 되고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막상 들어보시면 아, 이분이 인지장애가 꽤 심하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기억력 장애는 서서히 진행합니다. 이 환자분도 본인이 기억력이 나빠졌다는 거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노인성 건망증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보호자분이 보시기에는 이상하다고 느끼셔서 병원에 모시고 오게 되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오랜만에 어머님, 부모님들을 뵙게 되면요. 이런 변화를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인지장애라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우리가 젊었을 때에 비해서 약간 판단 능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을 인지장애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인지장애가 주관적 인지장애부터 서서히 치매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주관적 인지장애는 인지기능 검사를 해도 내가 이전보다는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스스로 느끼지만 막상 검사상에는 정상으로 나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경도인지장애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경도인지장애는 인지검사를 했을 때 확실하게 인지저하가 나오지만 일상생활은 정상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변화가 없다고 느끼지만 가까운 가족들은 아, 이분께서 기억력에 변화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경도인지장애로 넘어간 이후에는요. 매년 10%가 치매로 넘어가고요. 6년을 추적 관찰하면 치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80%에 이릅니다. 근데 모든 질환이 이제 예방이 중요하고 조기 진단이 중요한데요. 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치매 치료제는요. 빠르게 진단했을 경우에 남아있는 신경세포의 기능을 북돋아줘서 증상이 나빠지는 것도 치료할 수가 있고 악화를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치매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치매로 넘어가는 이제 기간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주관적 인지장애에서 경도인지장애로 넘어가는 게 대략적으로 한 12년 정도 걸립니다. 12년 정도요? 네. 경도인지장애에서 치매로 넘어가는 건요.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경도인지장애인 경우에는 3년이고요. 그 외에는 대략적으로 7년에서 10년 정도 걸립니다. 생각보다는 여유가 있게 느껴지는데 환자에 따라서 조금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겠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기간이 길다라고 생각하시고 방치를 하게 되면요. 어떤 경우에는 치매로 넘어오셔서 병원으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사시는 어르신인 경우에는요. 이렇게 방치될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 주의를 요하셔야 되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박현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어떤 것에 있어서 크리티컬한 타임 피리어드가 있는데요. 이런 치매에 있어서도 경도인지장애 진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타임 리미트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골든 타임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시기 안에 빨리 진단을 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랜만에 부모님을 찾아뵀을 때 이제 여러 가지 걱정 사항이 많이 있을 텐데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치매 체크리스트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력 저하인데요.
대화를 나누시다가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을 또 얘기하시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고 아드님 따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뭔가 이게 주저하는 표정을 보일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 최근에 있었던 가족들의 경험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6하 원칙에 맞춰서 여쭤보셔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예를 들어서 결혼식이 있었으면 누구의 결혼식이었는지, 언제 있었는지, 누가 참석했는지, 혹시 그 결혼식 때 뭔가 특별히 기억나는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음식 맛입니다. 아까 박현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많은 음식을 부모님께서 마련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는 음식을 면밀하게 맛을 보시고 변화가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이때 만약에 음식 맛이 변화됐다고 투정하실 게 아니라 왜 음식 맛이 변화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미각과 후각이 떨어지게 돼서 음식의 간을 잘 못 맞추기 때문에 음식 맛이 변화가 됩니다. 짜질 수도 있고 싱거워질 수도 맞습니다. 있다는 얘기네요. 네. 세 번째로는 주변 환경에서 다니시는데 큰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가까운 대중교통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익숙하게 다니시는 곳을 잘 찾는지 화정해 보셔야 됩니다. 그 외에 성격의 변화가 생기실 수 있는데요. 옛날하고 다르게 짜증내거나 의심하거나 우울해지실 수도 있고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질 경우에는 이전하고 다르게 공감하지 못하고 남을 헐뜯는 그런 이상행동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심할 경우에는 나의 물건을 훔쳐갔다는 도둑망상, 부정망상, 버림망상 또는 누가 나를 해치려고 한다는 어떤 피해망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적절한 약물 치료를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만약에 의심이 된다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중앙치매센터에 치매 체크 위험 체크 앱이 있습니다. 이 앱을 다운받아서 가족분들끼리 모여서 게임처럼 어머님의 아버님의 치매 위험도를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점은 보호자가 대신해서 체크해 보셔도 되고요. 만약에 검사 결과상 약간 위험 수위로 나오게 되면 가까운 병원이라든지 치매 안심센터 방문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이때는 환자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보호자분이 같이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치매 안심센터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치매 안심센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 뭐 그동안 여러 번 설명을 해주셨지만 아직인지 이건 당장 내 얘기가 아니야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관심을 가지실 수 있으니까요. 누구나 갈 수 있는 거예요, 치매 안심. 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그런데 치매 안심센터는 전국에 26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까운 곳에 분명히 있으실 건데요. 여기에 방문하시면 치매와 연관된 모든 정보와 개별적인 상담이 다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선별 검사라든지 자세한 신경인지 검사도 여기서는 다 이용이 가능하시고 만약에 검사상에서 약간 치매 고위험군으로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연결되어 있는 병원으로 연결도 해드리고 자세한 정밀 검사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 외에도 인지 저하가 있고 치매로 나오는 경우에는 치매 보호자 상담 프로그램이라든지 배회 인식을 방지하기 위한 지문 인식 등록과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기 전 단계라 그러면 짧은 시간 동안에 치매 환자를 위한 돌봄 프로그램까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궁금하실 텐데요. 이런 자세한 내용은요.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홈페이지로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시라고 하면 치매 전문 상담 콜센터가 있습니다. 네, 1899-9988인데요. 네, 잘 보시면 18세의 기억을 99세까지, 99세까지 팔팔하게란 뜻입니다. 네, 기억하기 쉬우시죠? 네, 여기에 전화를 하시면 전문 치매 상담사가 1대1로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이제 부모님께 자주 만나 뵙지 못하거나 전화를 못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주기적으로 전화하시고 만남을 가지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체크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대답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부모님께서 경도인지 장애로 진단을 받으셨다면 가장 중요한 게 부모님의 인지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자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죽은 신경세포는 되살릴 수 없지만
남아있는 신경세포는요, 인지 기능을 증진해서 죽어있는 신경세포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사실 혼자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치매안심센터, 복지관, 주민센터 등을 꼭 등록하실 수 있도록 보호자분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어머님, 아버님께서 치매 환자분이시라면 이런 가족의 모임이 있을 때 누가 왔는지, 이분이 이전에 언제 만났는지 그런 내용들을 비서처럼 일일이 말씀을 해주시면 환자분께서 지금 모임에 적응하는 데 훨씬 더 쉽게 적응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치매 환자분들은 사실 일상적인 기억력은 떨어지지만 감정에 대한 기억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분께서 힘들어하시고 환자분을 약간 싫어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면 환자분은 바로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굉장히 슬퍼하고 괴로워하실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께 괜찮다, 오늘 잘했다, 사랑한다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꼭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친절하게 대해드려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치매가 있으셨는데 엄마가 요즘 들어 깜빡깜빡 하시는데 치매가 혹시 유전되는 거 아니냐고 걱정을 많이 하신대요. 일종의 치매가 가족력이 있을까요?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머님이 만약에 치매로 진단받았을 경우에 자식들에게서 치매 위험도가 아주 많이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이거든요. 진짜로? 예. 네. 아버님은 그렇지 않은데 어머님, 목에 의한 치매가 있을 경우에는 자식의 치매 유병률이 올라간다는 이제 그 중요한 근거인데 중요한 것은 자식분들이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이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인지 기능이 정상이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인지 저하를 느끼시게 되는 경우에는 특히 어머님께서 한 70대 이전에 치매를 앓으셨던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변화 사항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는 게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부모님 만나 뵀는데 엄마가 이상해요. 그렇다고 엄마 아무래도 치매 같아. 일로 와봐. 검사 좀 해보자. 안 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예,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좀 지혜롭게 자칫하다간 역정을 내실 것 예. 같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 맞아요, 한 4개에서 5개 말씀드렸는데요. 그중에서 적어도 한 2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조금 이제 전문가의 상담을 필요하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렇게 어머님의 뭐 이런 것들을 조금은 간편하게 체크하고 싶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치매 안심센터가 맞아요. 정답입니다. 네. 심지어 저는 제 외래 오시는 환자분들, 보호자분들도요, 인지 기능이 정상일 때는 내년에는 저를 병원에서 뵙지 않고 치매 안심센터에 방문하세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친절하게 잘 설득하셔서 1대1로. 모시고 가는 게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